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한전기술이라는 기업인데, 자, 이 한전기술이 최근에 이 원전 산업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사실 이 85,000원대의 주가를 좀 이탈할 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지금 다시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것들로 봐서는 우리 언론들의 설랑설레,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좀 미치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 흐름들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그리고 최근에 증시 자체가 좀 우려감을 가지고 주가가 지수 자체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었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85,000원에서 지지 여부들 항상 체크를 해보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 안에서의 주가 움직임들을 예상을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늘 반등은 성공했기 때문에 향후의 주가 움직임들을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제 8월 6일에 96,800원일 때 해당 링크 올려드리고 있는데 96,800원에 추가를 해가지고 8월 11일에 10만원까지 뭐 4% 정도 5%가량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 84,000원까지 살짝 터치를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103,5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6% 정도 상승을 했지만 단기적으로 이 84,000원을 살짝 이탈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상승으로 해야 될지 하락으로 해야 될지 그게 조금 좀 애매하긴 해요. 일단 이 하락으로 표시를 해두고 일단은 이 상승한 걸로 먼저 손절가를 터치를 하지 않고 먼저 일단 상승을 하긴 했었으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도 좀 생기기도 하네요.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승하든 하락하든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승하는 종목들만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하락하는 종목들은 사실 지우가 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남겨두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목적으로 우리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듯이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5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 분명히 나와주고 있고 이렇게 손실 중인 종목 한중엔 CS도 마이너스 10%가량 손실을 본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접근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0%를 플러스 56%로 만회를 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신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부 다 합산해서 누적해서 588% 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께 모두 공개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영상 하단에 댓글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해당 페이지에서 채널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 클릭하시면 여기에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확인이 가능하시니 오셔가지고 보시고 50%, 40% 올라가는 종목들, 적어도 20% 올라가는 종목들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자, 우선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가 대체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반면에 오늘은 일시적인 반등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반등 흐름들이 시장 전체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25일에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5일이라고 하면 우리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지금 원전 산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 한미 정상회담의 기추가 모든 기추들이 다 주목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부방에도 올려드렸듯이 한수원, 웨스팅하우스하고 합작회사를 만든다. 이 소식들이 지금 나와주면서 그동안의 원전 산업에 대한 우려감, 불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해소가 되고 일시적으로 전부 다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이 됩니다.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비슷하게 흘러갔었죠. 주가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왔었고 한전 KPS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조정을 받은 다음에 반등이 바로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도 주가가 지지 구간들을 이탈을 했다가 지금은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좀 봐가니까 우리 한수원하고 한전이랑 웨스팅하우스하고의 계약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라는 조항들이 있었다. 이 합의문에 한수원이랑 한전이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는 국가 명단도 같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원전 1기를 수출을 할 때마다 미국에 1조 원어치 일감을 줘야 되고 더군다나 이 SMR, 이 주기기도 소형 모듈 원전이죠. 이 SMR 같은 경우도 웨스팅하우스에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사 기술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겠다. 검증을 받아라. 이게 이제 불합리한 조항이 아니었냐. 이게 50년 동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사실상 말이 되느냐.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대부분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 내용들을 알려면 우리가 체코 원전을 수주받을 당시에 원전 업계의 웨스팅하우스하고 한국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과의 한전, 팀코리아죠. 이런 계약사항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웨스팅하우스가 이 원자로의 원천 기술을 당시에 이제 아랍이죠. 바라카 원전을 지을 때 한국형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는 이 원천 기술을 한수원에 제공을 해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센스 비용을 제공을 해주면서 이 바라카 원전을 중동에다가 아랍에다가
바라카 원전을 지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한국형 원전 L1400인가 이 원자로 주기를 개발을 합니다. 그걸 이제 체코 원전으로 수주를 받으려고 하니까 웨스팅하우스에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송을 미국 정무부에 소송을 걸어버린 거죠. 그거를 이제 오랫동안 소송을 진행이 되면서 봉합이 됐었던 게 당시에는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우리 폴란드 시장에서도 철수를 하게 되면서 유럽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원전 수주를 받지 않고 철수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중동이라든가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원전을 수출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합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감이 의심이 좀 있었는데 확인되지는 않고 있었던 사실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단 이번에 밝혀졌다는 거고 여기까지만 되면 다행인데 앞으로 이 SMR 수출을 할 때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이 들어가 있는 원자로인지 검증을 하겠다. 사실 이거는 한국의 원전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에 유출된다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국익이 해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고 이제 다른 국가 베트남이라든가 뭐 중동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아시아 쪽 이런 나라에서 원전을 수출을 받을 때 웨스팅하우스에 1조 원어치의 일감을 줘야 된다. 이게 사실상 라이센스 비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50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게 이럴 거면 차라리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하는 게 낫지 않아?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 한국이랑 미국이랑 원전을 동맹을 같이 함께 수출하기로 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에 뒤통수를 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은 원전을 100기 이상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진출해서 이 100기 수준에서 이 웨스팅하우스가 전부 다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일정 수준 수주를 받은 다음에 이 웨스팅하우스랑 같이 쉐어하는 형태로 간다고 한다면 한국에서도 웨스팅하우스의 견제 없이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라이센스 비용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한수원, 한전, 이 공공기관 있잖아요.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지만 그 하위 밑에 기업들 원전을 설계를 한다든가 운영을 한다든가 원전 부품들이라든가 주기기를 납품을 한다든가 노형을 설치를 한다든가 건설을 한다든가 이런 기업들이 이 라이센스 비용을 주는 건 아니고 이 기업들이 팀코리아가 수주를 받아온 것들을 내려서 수주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 원전을 수출하면서 받는 수익 중에서 일부를 넘겨줬고 이게 좀 아깝긴 하지만 넘겨주고 더 많은 일감들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합의를 했다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조금 달래는 발언이긴 해요. 한국을 좀 달래는 발언. 한국이 미국에 와서 원전을 좀 지어달라. 한수원, 한전, 웨스팅하우스 합작사를 논의를 하자. 이 지분 비율이 됐고 이제 주도권 놓고는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100조 원전을 재건한다.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게 있는데 이게 현재 4배로 확대하겠다는 원전 발전 용량을 4배로 확보를 하겠다. 2030년도까지 1기가와트급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 계획 중이고 총 사업비 103조 원을 추산했고 이 시공을 하기 위해서도 웨스팅하우스 일방적으로 독점을 할 수는 없는 시장입니다. 왜냐면은 이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건설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용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태인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좀 달래기 위한 그런 발언으로 미국에 와서 원전을 지어달라. 근데 이제 그러면은 한수원이랑 웨스팅하우스하고 합작회사를 만드는 거. 자, 여기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조인트 벤처, 미국 시장 진출군을 일단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고,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설계 중심의 회사이기 때문에 공급망이 없이 동맹국들과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미국 시장에 엄청난 원전이 설치가 되겠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안방이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시각이 있다. 이거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랑 일치하는 내용들이 되겠죠. 미국 시장 진출을 포기한 데 이유에 대해서, 유럽 시장 진출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미국 시장을 겨냥하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이었다. 1월 당시에 합의할 때도 이 같이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들 언급을 하고 물밑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이번에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23일 웨스팅하우스 관계자들과 만나기 위해서 이번에 방미하게 된다. 자, 한국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합작회사,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가 설립이 되면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 조인트 벤처에서 해외에,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는 설계잖아요. 설계 기업이고 한국은 원전 생태계를 다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가죠.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의 설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같이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 조인트 벤처에서 수출을 하는 것들 유럽이나 중동, 한국의 단독 수출 같은 경우는
합의문을 따라야 되겠지만 웨스팅하우스의 경쟁 없이 더 큰 파이를 가져올 수 있는 다른 국가들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일정 부분 조인트 벤처에서 수익을 지분에 대한 구조만큼 배당을 가는 그런 성격으로 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미국에 진출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한국의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웨스팅하우스 특히 미국의 견제 때문에 수주를 완전히 못 받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내어줄 건 내어주고 함께 상생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좀 더 존중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수주를 받은 만큼 웨스팅하우스의 설계 비용 넘겨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두산 같은 경우에서 주기기를 우리가 수주를 받은 만큼 납품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수주가 들어오는 거에서 원전 수주를 받는 것만큼 두산의 수주가 내려오게 될 텐데 한국의 원전 생태계도 살아나고 라이센스 비용을 주면서 웨스팅하우스에 미국대 같이 진출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서도 특히나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원전을 설계하는 기업이지 원전을 운영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비록 이제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 개통 설계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하고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계열사로 함께 원전을 운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서 수주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하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한전기술이 테마적인 부분들과 곁들여가지고 향후에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랑 기관 같은 경우에도 순매수를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었던 것들의 저가 매수들이 동시에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살짝 놀라시긴 하셨겠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항상 수익을 낼 수는 없듯이 손실 중인 종목들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내 손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수익을 볼 수 있느냐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10만원 손실 중인 종목 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10만원의 손실을 봤다. 그럼 다음 포트폴리오 종목에서 100만원, 100만원, 마이너스 10만원, 플러스 10만원, 마이너스 10만원. 그러다가 20만원 수익 나면은 이거를 같이 팔아서 원금을 또 확보를 하고 손실을 상쇄시키고 이거를 또 같이 팔아서 플러스 10만원. 이런 식으로 비중을 지켜서 운영을 하시다 보면 가급적 우리가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안정적이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우리 이 포트폴리오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자립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상승하는 종목들만 남겨두게 되는 경우에 종목들이 추가가 될 때 비중을 욕심내셔가지고 엄청나게 확대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보세요. 만약에 한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 마이너스 10만 원이 났어요. 비중을 다른 다음 종목들의 비중을 이렇게 키웠을 때 마이너스 10만 원이 나도 마이너스 30만 원이 납니다. 마이너스 10% 했을 때 다음 종목에 100만 원, 50만 원 비중을 다 제각각으로 해버리면은 수익이 높게 나는 종목. 항상 우리가 작게 투자를 하면은 높은 수익이 나오잖아요. 근데 수익금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리스크를 회피를 할 수 없고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는 그런 꼴이 되겠죠. 그래서 비중은 항상 일정하게 운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참고를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는 데에서 소신이 있어야겠죠. 저는 이 소신을 가지고 개인적인 투자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제가 상승하는 종목들만 놔둬놨을 때 여러분들이 비중을 다 제각각으로 하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확대를 하면 피해를 보실 수가 있겠죠. 피해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투명하고 신뢰 있게 하는데 피해를 보시면 이렇게 운영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공부방에서도 단기 수익 종목들이 나갑니다.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안정적인 종목들, 중기 스윙 종목들 주로 안내를 드리고 우리 단기 스윙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부방으로 오셔야 돼요. 나중에 들어오시더라도 공부방의 지난 자료들까지 모두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목적으로 우리 경제적 자유를 목적으로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입장하기 링크 클릭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걱정되시는 종목들, 골치 아픈 종목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공부방에서 단기 스윙 종목들, 스터디 종목들, 알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종목들 리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신 종목, 제가 계속 앞으로 계속 촬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이 포트폴리오도 계속 좋은 종목들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